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해부터 짙어지는 저출생의 그림자.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개학을 앞두고 새 학기부터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초등학교 2학년 부모들이 적지 않은데요. 결국 아이들을 사교육에 맡길 수밖에 없어서 육아의 중대 고비에 놓였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예비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40대 맞벌이 학부모 A씨.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 학교의 돌봄 교실은 7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98명이 지원해 순위가 밀린 겁니다. 대기 번호는 10번대. 사실상 돌봄 교실 이용이 불가능해 개학을 앞두고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열 몇 번째 된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빠진데도 그 순번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냥 직장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요. 창원의 한 초등학교. 학교 돌봄 민원이 50명인데 예비 1학년 신청자만 60명을 넘어 예비 2학년은 신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2학년 학부모들은 하교 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모의 퇴근 전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 사교육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을 보낸다 해도 이게 또 학원 한두 개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도 그만큼 또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그만큼 또 커지는 거고. 맞벌이와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교실. 하지만 도심 과밀 지역 등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저학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뽑거나 일부에선 추첨까지 동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확인한 돌봄 교실 관련 민원은 8,700여 건. 새 학기를 앞두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학부모들은 경력 단절이냐, 사교육이냐,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매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하는 늘봄 학교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효경 기자입니다. 경남 초등학교 525곳 가운데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곳은 모두 514곳입니다. 경남의 돌봄 교실 수용 가능 인원은 2만 8천여 명. 1학년이 1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2학년이 1만 명 수준입니다. 수용률로 보면 1학년은 47% 수준이지만 2학년은 37%로 10%포인트 가까이 낮습니다. 초등 2학년의 돌봄 공백이 더 큰 겁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남 돌봄교실 대기자는 300여 명, 전국 돌봄교실 대기자는 1,300여 명입니다. 창원이 2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와 양산 순입니다. 이들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과밀 학급이 많은 지역입니다. 학부모들은 과밀 학급일수록 수요가 늘 것을 뻔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당국의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확인하고 또 뭐 행정이 늦어지고 이러면은 체감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경남교육청은 해마다 돌봄 수요를 조사해 선발 인원을 조정하고 있지만 과밀 학급일수록 공간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수업 이후에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머지 학생들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그 교실을 못 쓰기 때문에 일반 교실은 조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장 밤 8시까지 돌봄을 강화하는 늘봄 학교도 1학기부터 시범 도입되지만 대상은 1학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마저 경남은 159곳, 전체 31.3% 수준입니다. 부산과 전남이 모든 초등학교, 경기도는 70% 넘는 초등학교가 도입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거점 통합 돌봄센터 경남형 늘봄과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최대한 메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여당이 지역구 공천자 발표를 이어가면서 경남에서도 여야의 총선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자 바닥 민심을 다지며 애써온 정치 신인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나선 김해울 선거구. 선거구를 옮긴 조혜진 의원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의 연이은 전략공천입니다. 예비후보 5명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경선이 없다면 예비후보 간 단일화로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객관적이고 개량화된 기준에 의한 세대교체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두 번째, 민심을 받들고 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천룰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다 창원 의창구 공천 면접까지 본 5선의 김영선 의원이 돌연 김해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곳 역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이 공천된 진주울 선거구, 박대출 의원이 공천된 진주갑 선거구도 내홍을 겪습니다. 흑색 선전, 밀실 공천의 결과라며 반발이 큽니다. 음해 낙천 공작을 벌인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삼은 공천 컷오프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바닥 민심을 다지며 정책과 공약 발표를 이어온 예비 후보들이 허탈한 것은 경선의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한 선거구 11곳의 예비 후보는 모두 31명. 정치 신인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좋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잘 육성시켜가지고 좋은 상품으로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뭔가 다양한 후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참신성도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에 대해 최대 35% 감점 기준도 제시했지만 경남에서 적용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현역 의원 모두를 단수 공천한 민주당을 포함해 경남에서 현역 물갈이 폭은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 레저단지 사업. 최근 어업인단체가 생계대책으로 받은 사업구역 땅을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이 사업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프장만 들어선 창원 웅동 레저단지. 민자 사업자는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 지역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업권을 상실한 어민들이 생계대책으로 받은 땅을 아예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지금까지 세금 또 안 그러면은 모든 경비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잘 못하면은 하나도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도 못 주고. 웅동 레저단지는 골프장 외에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으로 구성됩니다. 어민들이 받은 땅은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를 짓기로 한 곳.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소유권 문제로 기존에 계획된 시설을 짓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경우 골프장 비중은 62%에서 70%에 육박해 골프장 사업으로 변질되는 셈입니다. 정상적인 관광단지 형태로 관리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계획상에 이 땅들은 다 필요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어업인단체의 땅 매각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시 계획에 따라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 계획이 된 상태에서 그 토지 소유권은 넘어가는 상태고, 그럼 실시 계획 인가된 대로 상부시설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원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원하는 땅값은 3.3제곱미터당 최소 150만 원 수준. 매입 자금만 최소 1,000억 원인데 자본 잠식에 빠진 현재의 민자 사업자는 이 땅을 살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의지가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착각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관광 지구가 생길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사업자의 책임에 피해 관계기관 간 법정 다툼,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어업인단체의 땅 매각까지 겹치면서 웅동 레저단지 정상화는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이어서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거제시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초선의 현역 서일준 의원이 공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선 7기 거제시장을 지낸 변광용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무소속 김수주 예비 후보입니다. 전 경찰 공무원으로 현재 한화오션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약하게 빗방울만 날리고 있는데요.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인데요. 다만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일과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9도, 의령이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10도, 통영이 11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9도, 거창이 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함양이 8도, 하동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당분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주 경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보다 0.0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1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도 전주보다 0.02% 떨어져 지난해 12월 이후 9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